안녕하세요. 법 알려주는 부엉이 슈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 취하한 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소 취하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모욕죄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다들 합의를 보고 원만히 종결되리라 믿지만 합의를 받더라도 형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 취하를 안 하다가 참여연대까지 고소 취하를 하라는 말이 나오자 결국 고소 취하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한 건 제가 알기론 처음일 겁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5월 23일 대구 백화점 일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어벤져스 타노스와 합성한 전단 및 기타 비난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전단지가 뿌려지면서 촉발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지금보다도 더 과격하거나 혹은 다수의 행위가 있었는데 왜 그동안 모욕죄가 이수가 되지 않았을까요? 모욕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다음 조문인 형법 제312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이죠. 따라서 고소가 없으면 모욕죄는 사건 진행조차 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고소가 없다면 결국 기소를 못하죠. 그렇다면 굳이 수사를 할 이유도 없는 셈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가 이슈가 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고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번 사건은 검찰의 송치까지 되었다가 고소 취하가 되었는데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되었고 또 고소 취하라는 말 자체에서도 보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소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된 이유는 비단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입니다만 추가적으로 고소도 요구되는 셈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고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봅시다. 고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간혹 모욕을 당한 뒤 참고 있다가 고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6개월을 도과하였다면 고소가 있어도 종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간혹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소했는데 합의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고소 취소한 걸 다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적법한 고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뒤에 고소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취소한 경우 처분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 단계인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재판 중인 경우에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앞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 본 것과 같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만약 제2심에서 합의를 보았다면 그건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유죄 선고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빨리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없으면 곧바로 종결됩니다. 합의를 빨리 볼수록 좋습니다. 모욕죄에서는 합의가 먼저입니다. 물론 모욕한 적이 없다면 끝까지 다투셔야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